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여러분의 결정과 모두 빨간불이 들 때까지 함께하는 거 이혜림입니다. 오늘 머니투데이 기획기사를 눈여겨보셔야겠습니다. 최근에 이 제약바이오주의 감사 의견에 따라서 이 흑자에서 적자로 전환할 수 있다는 가능성이 불거지며 제약바이오주의 적색등이 켜졌습니다. 이 비용 개발비를 자산으로 인정하느냐 비용으로 인정하느냐에 따라서 흑자, 적자 큰 갈림길에 놓여 있는데요. 실제로 시가총액이 1조 원이 넘는 차바이오텍이 감사 의견 한정을 받아 제약바이오 기업 회계 처리 적색 등이 켜졌습니다. 최근에 주가가 급락을 나타내고 있는데 잠시 후 경제신문에서 읽는다 해서 집중적으로 다루겠습니다. 다시 코스피가 상승세입니다. 미국과 중국의 무역전쟁이 전면전으로 확대될 가능성은 낮다라는 평가에 미증시가 반등을 했는데요. 특히 이 반도체, 제약, 이 금융, 중국 시장 개방에 관한 협상을 시작하면서 다시금 활기를 찾을 수 있을까요? 오늘의 핵심이 아닐까 싶습니다. 양시장 상승세고요. 시장 공강팀과 함께 하시죠. 오늘 순서 시작합니다. 여시 구간 시황센터입니다. 간밤 뉴욕 증시가 2~3%대의 급반등세를 시현하면서 증시의 안정세를 좀 이끌고 가는 모습입니다. 미국과 중국의 무역 물밑 협상이 진전이 되고 있는 것으로 전해지면서 이 무역 분쟁까지 전쟁까지는 가지 않을 것이다 라는 분위기가 솔솔 전해지고 있죠. 양시장 어제에 이어서 우리 시장도 빨간불을 켜고 있습니다. 유가증권 시장 일중 그래프 먼저 체크를 해보시죠. 장중 내내 강한 흐름이 연출되고 있습니다. 0.6%가량의 추가 상승 나타내고 있고요. 2,450선 오늘 회복하는 모습입니다. 다만 수급적으로 봤을 때는 약간 아쉬움이 남습니다. 수급 상황 이어서 체크를 해보시면요. 기관과 외국인은 여전히 매도로 가닥을 잡고 있습니다. 기관이 158억 원, 외국인이 265억 원의 물량을 덜어내고 있고요. 특히 삼성전자 등의 종목에 좀 집중이 되고 있다는 점은 유의하셔야겠습니다. 개인만이 홀로 428억 원의 사자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코스닥 시장으로 자리를 옮겨보겠습니다. 코스닥 시장 어제 굉장히 큰 폭의 반등세를 가지고 갔는데요. 일단은 오늘도 추가 상승 여력을 가지고 가고 있습니다. 어제보다 0.6%가량의 플러스권 858선 부근에서 방향을 찾아가고 있는데요. 수급적으로 봤을 때 개인의 힘이 지수를 끌어올리고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어제 이어서 개인은 오늘 추가적으로 1,200억 원 물량을 담고 있는 모습인데요. 코스피와 마찬가지로 기관과 외국인은 일단은 매도 쪽으로 가닥을 잡고 있고요. 어제 큰 폭의 사자세를 보였었던 외국인들이 그 물량을 도로 뱉고 있는 모습입니다. 1,043억 원 매도 우위 포착이 되고 있습니다. 자, 수급이 쏠리고 있는 종목들이 있을 겁니다. 수골타 시스템을 통해서 확인을 해보시죠. 먼저 코스피 누적 금액 순으로 체크를 해보실 텐데요. 오늘 현대모비스가 4거래일 만에 반등, 그것도 아주 시원한 반등세가 연출되고 있습니다. 무려 6%가량의 급반등세고요. 기관이 특별히 많이 담고 있습니다. 포스코 같은 경우에 오늘 4.5% 추가 반등에 나서고 있고요. 외국인들이 사자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오늘도 미세먼지 때문에 제 목이 잠겨서 여기까지만 전해드리겠습니다. 죄송합니다. 여시 구간 시황센터였습니다.
부자들은 경제신문에 읽는다 함께 하시죠. 한국투자증권 남조사 김성팀장 자리했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오늘도 오시는 길 마스크를 하고 여러분 많이들 미세먼지 주의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헤드라인 볼게요. 한미 FTA가 타결이 됐는데요. 그 부분을 오늘 머니투데이 첫면에 다룹니다. 꿀릴 게 없는 협상이었다라고 김형종 통상교섭본부장은 이야기를 했는데 한미 FTA에서 국내 자동차 시장 개방 확대를 미국이 가져가고 한국이 철강 25% 관세 영구 면제를 챙기면서 원칙적인 타결에 도달했다라고 평가를 받고 있는데요. 자, 이번 한미 FTA의 타결 선방했다라는 평가를 받고 있는데 철강주도 한시름 놓여져 있고요. 이 FTA 관련한 이 종목들의 앞으로의 향방 어떻게 체크를 해볼 수 있을까요? 네, 뭐 절반의 성공이었다고 이렇게 보면 될 것 같은데요. 철강주들 같은 경우는 사실상 이제 관세 25%를 좀 이제 지연을 시키면서 근데 내막을 보면은 오늘 포스코 4% 오릅니다. 근데 이제 수출 물량을 미국 향을 이제 줄이는 법안도 또 있습니다. 그래서 사실 절반의 성공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리고 우리가 자동차를 좀 양보하는 측면으로 봤을 때는 이 픽업 트럭 같은 경우에 미국향 수출에 대해서 관세의 그 면제를 2020년까지 면제를 해주기로 했지만은 그 면제 기간이 40년으로 늘어나면서 자동차에 대해서는 조금 안타까운 그 협상이 아니었나 그렇게 생각이 되고 있습니다. 네. 자, 오늘 양시장이 다시금 상승세에 어느 정도로 불을 지필까? 조금 더 불을 가속화시켰으면 좋겠는데 아쉽네요. 미국과 중국의 이 무역 전쟁이 크게 확산되지는 않을 것이다 라는 인식에 미증시가 반등을 했는데 오늘 오전에 또 한 가지의 속보입니다. 김정은 북한의 이 최고위급의 갑작스러운 방중 무엇을 노렸나 26일 오후 인민대회당에서 고위급 회담 추정이 되고 있고요. 중국과 관계 개선, 제재 완화를 노린 듯 합니다. 자, 이 미중 무역전쟁 계속 예의주시되는 상황에서 이번 주에 눈여겨봐야 될 사항들은요, 간단하게. 네. 최근 들어서 이제 이 중국과의 관계 개선의 흐름에서 우리가 본다면은 사실 그 하나투어라든지 호텔신라라든지 이렇게 중국 관련 소비주들이 상승하는 이유가 이런 고위급 회담이라든가 그리고 5월달에 있을 한미 그리고 이 북한과의 그런 고위급 정상회담이 계속 앞으로 진행이 되면서 추세적인 이런 해빙 모드가 사실 주가에도 훈풍으로 계속해서 작용할 가능성이 굉장히 많다라고 생각이 되고요. 거기서 가장 크게 이제 이렇게 수혜물 업종은 면세점 업종을 우리가 제일 주목해서 봐야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래서 최근 들어서 이 면세점 관련 이제 자회사가 있는 SM 면세점의 하나투어라든지 그리고 호텔신라의 그 면세점 매출 이 적자가 턴어라운드 되는지 여부도 우리가 한번 지목해야 될 시점이 아닌가 생각합니다. 김정은의 이 방중에 대해서 중국과 미국의 무역 전쟁에 중국이 북한을 끌어들인 것이다라는 예상이 추측되고 있습니다. 이번 주도 계속 눈여겨봐야 할 이슈고요. 이제 증시로 돌아와 볼게요. KRX 300 ETF가 어제 성공적으로 상장하면서 코스닥 시장의 수급에 단비가 될 수 있을까? 자, 그렇게 되기를 우리는 바라는 마음이고요. 어제 코스닥 3% 가까이 반등해 KRX 300 ETF 상승 마감을 했는데요. 자, 먼저 코스닥 월간 일평균 거래대금 추이를 볼게요. 계속 감소하는 분위기입니다. 코스닥 거래대금이 1월에 그러니까 한 2달 전에는 8조 원 가량이었는데 지금은 5조 원으로 뚝 떨어졌습니다. 셀트리온의 이탈을 감안해도 많이 줄어든 상황인데요. 이 KRX ETF 상장으로 코스닥 수급의 단비가 될 수 있을까가 관건이고요. 자, 많은 전략가들은 구성 종목 시가총액이 코스피 200을 앞선다는 점에서 시장 대표 지수로 자리매김할 것이다 라는 평가를 하고 있고요. 향후 섹터 지수 등이 추가되면 대표성이 더 확대될 것이다. KRX 300 ETF와 선물 상장까지 합쳐지면 상장 초기에는 수급 변화가 미미할 수 있겠지만 순자산 총액이 증가하는 시점부터 구성 종목의 수급 영향이 본격화될 수 있다는 소식입니다. 이 코스닥 시장 활성화 기대에 수급 영향이 아직까지 첫날 이튿날이기 때문에 폭발적으로 이뤄지지 않았지만 본격화될 수 있다라고 긍정적인 시각이 전해지는데요. 맞습니다. 우리가 시사를 좀요. 사실 지금 보면은 코스피와 코스닥 시장을 아우르는 통합지수에 이 메리트를 부여한다는 측면에서는 저희가 ETF를 매수를 할 때 최근 들어서 뭐 외국인들 순매수 상위를 우리가 살펴봤을 때는
우리 이 코덱스 200이라든지 코덱스 레버리지가 상위권에 포함되는 경우가 최근에 심심치 않게 또 볼 수가 있을 것 같은데, 최근에 이제 KLX300이 어제 이제 상장을 하면서 네. 그리고 또 추가적으로 레버리지도 상장을 할 네. 것이고요. 그리고 거래소에서 뭐 연기금이라든가 일부 기관들을 다니면서 또 세일즈를 할 겁니다. 예. 그렇기 때문에 사실상 코스닥 수급이 좋아지는 흐름에서는 이것은 시간 문제다라는 측면이고요. 그리고 사실 시가총액 비중은 그렇게 높지는 않습니다만은 구성 종목을 보면은 60개 이상의 구성 종목이 들어가면서 사실 코스피와 거의 그래도 어느 대등한 종목수로서의 이 수급이 유입이 들어온다면은 코스닥 지수의 상승을 좀 더 유도하는 방편으로 하나 삼지 않을까 싶습니다. 이 KLX300 ETF의 수혜를 받는 코스닥 시장을 염두를 해본다면 어떤 종목들이 좀 수혜를 받을 수 있을까요? 구체적으로. 사실 이제 뭐 시가총액 상위 종목들 위주로 이제 구성이 됐기 때문에 제약 바이오주들 플러스해서 미디어주들도 조금 이제 관심을 둬야 될 것 같고요. 뭐 특징적으로는 최근에 좀 많이 올랐지만 스튜디오 드래곤도 사실 상위에 포함될 수 있는 종목군들로 우리가 포함을 시켜야 될 것으로 보입니다. 하지만 뭐니 해도 뭐 가장 크게 관심이 있어 하는 종목은 셀트리온 헬스케어의 주가 반등 랠리가 우리 KLX300의 유입을 통해서 이루어진다라고 봤을 때는 또 긍정적인 면도 있을 것 같아요. 네, 제약 바이오와 그리고 오늘은 관심 갖는 이 미디어주까지. 오늘 제약 바이오주들이 좀 쇼크를 이겨내려는 듯한 움직임을 보이고 있습니다. 좀 탈피하려는 상승의 움직임을 나타내고 있는데 오늘 머니투데이 기획 기사는 눈여겨보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개인 투자자들이 최고 선호 대상으로 알고 있는 게 제약바이오주인데요. 그 제약바이오주들의 R&D 이 비용의 자산 처리 과정에서 흑자가 되느냐 적자가 되느냐에 따라서 상패 위기까지 갈 수 있다라는 소식 때문인데요. 오늘 두 번째 머니투데이 리포트로 적자에서 흑자 마법의 바이오주 회계 논란에 대해서 살펴봅니다. 자, 그러면 대표적으로 차바이오텍의 주가 흐름을 저희가 준비했습니다. 감사 의견 한정을 받았다고 공개한 차바이오텍이 관리 종목에 지정되며 2거래일 연속 하락하며 42% 급락했습니다. 올 들어서 50% 올랐던 주가가 불과 이틀 만에 상승폭을 다 내줬고요. 시가총액도 9,200억 원 증발했습니다. 자, 주요 제약주의 R&D 회계 처리 현황을 보면 일반적으로 연구개발비를 100% 비용 처리를 하고 있는데요. 하지만 신생 기업들은 연구개발비를 비용이 아닌 자산으로 처리를 해왔다라는 겁니다. 자산으로 인식한 기업은 향후 신약 개발에 실패할 경우 자산으로 잡힌 부분이 전액 손실로 나올 수 있다는 점에서 잠재적 위험이 있는데요. 자, 불가피해 관행적으로 자산 처리하는 곳이 많았는데, 이것에 따라서 앞으로 이렇게 폭탄을 안고 있다라는 것 같은데, 연구개발비를 미리 자산으로 갖고 있다가 나중에 비용 처리가 돼서 크게 손실 확대, 이 부분을 개인 투자자들이 어떻게 받아들여야 되나요? 그러니까 어떻게 알고 있고요? 뭐 사실 제약주의 특성이 좀 그래요. 이제 R&D 비용을 투자를 좀 많이 해서 이것이 신약 개발로 이어지면 사실 원재료적인 측면으로 봤을 땐 제조업보다 원재료가 이 마진율이라고 하죠. 그게 굉장히 크거든요. 제약업체가. 오늘은 반등 나오고요. 네. 그래서 지금 보면은 이제 R&D 비용을 많이 투자했다는 쪽은 뭐 SK이노베이션이 1년 새 연구비 R&D 비용을 2배로 올해 증가시킨다라는 측면도 되게 있는데, 오히려 이제 제약업종만 이러한 R&D 비용에 따른 문제점이 굉장히 커집니다. 사실은 아까 말씀드렸던 제약업종의 약점은 이런 R&D 비용의 투자가 신약으로 이어지는지 여부가 사실 이 성패와 관련이 있다라고 보는데, 이번에도 차바이오텍이 이제 그 사위죠. 김남우 씨가 관리 종목 지정 직전에 주식을 팔아서 19억 원을 챙겼다는 이런 악재까지 지금 보여지고 있기 때문에 계속해서 이제 제약업종의 자시 재상승을 억누르는 요인도 이런 부분에서 작용을 하는데, 제가 봤을 때는 긍정적인 제약업체 같은 경우는 일단 우리가 선택할 때는 당장의 적자인 종목보다는 실적으로 우리가 눈에 가시적으로 보여지는 업종군들을 중심으로 일단 대형 제약사 중심으로 개인 투자자분들은 이런 정보가 사실은 부족하기 때문에 그런 안정적인 장치를 하나 마련하시고 투자를 하시는 것이 좋겠다라는 생각입니다. 오늘은 반등을 나오지만 우리는 안심할 수가 없습니다. 차바이오텍뿐만 아니라 제약바이오 기업 전체 파문을 일으키고 있는 회계 처리에 대해서 머니투데이 특집 기사로 내보냈는데, 오늘 포털 사이트에 주요 가장 많이 읽은 기사로 이 기사가 올라와 있으니 참고해 보시는 거 좋을 것 같습니다. 오늘 특징 좀 볼게요. 자, 이전에
예전에 우리가 그 좀 어렸을 때 네. 필라라는 브랜드가 굉장히 인기였는데 조금 주춤했었죠. 근데 필라 코리아가 다시금 핫한 브랜드로 많이들 선호한다라고 합니다. 그래서 요새 중고등학생들도 이 필라 브랜드를 크게 핫한 아이템으로 받아들인다라고 해요. 그러니까 유행은 돌고 돌잖아요. 그렇죠. 실적 기대감에 4%의 강세를 나타내고 있습니다. 특히 주가는 11만 3,500원을 뛰어넘는 양상인데, 자, 얼마 전까지만 해도 7, 8만 원의 주가 흐름이었는데 10만 원을 뛰어넘었습니다. 네. 자, 단기간에 많이 올랐습니다. 2016년부터 진행된 브랜드 리뉴얼 성과가 가시화되는 해라고 하고요. 필라코리아 지분 53%를 보유한 아큐시넷의 지분 가치가 상장 이후에 이미 신고점을 뛰어넘었다라고 합니다. 상승 모멘텀이 충분할 것이라고 증권가에서 전망하고 있는데 이미 많이 오른 부분도 있는데 더 오를 수 있을까요? 사실 필라코리아는 제가 작년 여름부터 계속 이제 방송을 통해서도 말씀을 드렸던 종목 중에 하나인데요. 그때 매수하셨을 분들은 많이 뭐 수익 요즘 챙기셨겠네요. 중고등학생들을 보면 다 이제 신발들이요. 필라코리아의 그 복고 제품을 이제 신고요. 우리 머니투데이 얼마 전에 작가님도 작년 여름부터 필라코리아 티셔츠를 색깔별로 사셨더라고요. 그 모습을 봤을 때 저는 필라코리아가 이제 성장할 축이 시작이 됐구나. 그리고 유통 채널이 되게 젊게 변했네요. 많이 변했습니다. 네. 지금은 뭐 중고등학생들 사이에서는 필라 티셔츠가 하나 없으면 네. 유행이 뒤처진다는 말을 사실 이거 옛날 들을 정도로 브랜드였는데. 옛날 네. 브랜드죠. 예. 근데 고가에서 지금은 이제 중저가 정도의 가격으로 이제 좀 다운시켰고요. 그래서 누구나 이제 대중화시킨 그런 이제 아이템, 핫 아이템으로 장착을 시켰습니다. 그래서 그리고 작년에 이제 마진율이 좋아졌던 계기는 또 하나 이제 막판으로 뭐냐면은 유통 채널을 백화점에서 네. ABC 마트라든가 좀 도매 쪽으로 네. 돌린 것이 사실 마진율을 증가시켰다는 계기가 될 수 있고요. 그리고 중국 법인 매출도 이제 급증을 했고, 그리고 아까 말씀드렸던 자회사 53%의 지분을 갖고 있는 아큐시넷도 네. 미국 상장 이후에 계속해서 주가가 네. 상승하는 모멘텀으로 예. 작용했습니다. 아니 굉장히 그 마케팅을 잘했네요. 주가 많이 올랐는데 네. 그래서 핵심 질문이 지금 네. 많이 올랐다. 더 오를 수 있겠느냐? 저는 뭐 배팅을 더 해야 된다라고 목표가 어느 하는데 정도요? 일단 71만 원 밸류에이션 정도인데? 같은 경우는 지금 한 13배 정도로 이제 받고 있는데 추가적인 상승 랠리가 가능하다면 예전에 이제 박스권 상단의 가격대였던 13만 원 정도까지는 일단 13만 충분히 원까지. 우리가 조금 열어놓고 봐야 되지 네. 않나. 의류 중에서 최근에 탑픽으로 유동성 확보가 좀 이어지고 있기 때문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저희 예. 오늘 그 분장실에서도 보셨어요? 필라라고 큰 이렇게 박스티를 입고 왔는데 너무 예쁘더라고요. 자, 마케팅의 성공한 필라코리아 주가 어디까지 성장할 수 있을지 여러분 주목하시기 바랄게요. 부자들의 경제신문의 인증 함께했습니다.